자, 수학적 귀납법 단원인데요. 여기에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문제들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항이든 뭐 두 번째 항이든 뭔가 이제 시작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그 항의 값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항의 관계를 알려줘요. 무슨 말이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의 관계는 요 플러스 n을 더함으로써 해결이 된대요. n에다가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a2는요. a1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볼게요. a3이라고 하는 것은 a2에다가 2를 더한 거예요. a4라고 하는 것은 a3에다가 3을 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5는 a4에다가 4를 더한 거야.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에다가 5를 더한 거고요. 일곱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에다 6을 더한 거예요.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a1이 주어졌잖아요. 얘가 얼마입니까? 3이잖아요. 그러면 a2는요? 4잖아요. a3는요? 6이잖아요. a4는요? 9고요. 그 다음은 13이고요. 그 다음은 18이고 그 다음은 24가 되겠죠. 자,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에는 물론 그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n에다가 1부터 적절하게 쭉 대입을 해서 그 항들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 그것들도 참 중요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답을 구하긴 했지만 자, 숫자 안 넣고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안 넣어도 찾을 수 있는지. 자, 여기에서 다 모든 변을 더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좌변은 그러니까 끼리끼리 더하는 거죠. 좌변끼리 더하면 A2부터 A7까지, 우변끼리 더하면 A1부터 A6까지 더한 건데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변에서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좌변은 A7만 남고요. 우변은요 A1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더한 것만 남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24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면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항을 쭉 나열을 해서 세로줄로 나열을 해가지고서 변변 더하던지 변변 곱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7번째 항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나열을 하세요. 그냥 나열을 해서 구해봐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대입이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A7까지이기 때문에 자, 아까처럼 쭉 나열할 거야. A2는 이번에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따라가니까 2 똑같이 따라오고 2분의 A1. A3는 3분의 A2. A4는 4분의 A3. A5는 5분의 A4. 자, 여섯 번째 항. 6분의 다섯 번째 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7번째 항은 7분의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대입해봐. 1이었으니까 A2에 2분의 1 들어가니까 여기 6분의 1 돼요. 여기 6분의 1 들어가니까 얘 24분의 1 돼요. 여기 24분의 1 들어가니까 얼마냐? 4, 20, 120분의 1 되고요. 여기 다시 120분의 1이 들어가니까는 720분의 1이 되고요. 여기 720분의 1이 들어가니까 7영은 0, 7, 24에 7, 7, 49, 5040분의 1이 된다고. 자,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항까지 도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풀지 않고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A2 2분의 A1, A3 3분의 A2,
A4 4분의 A3 이렇게 해서 A7까지 갔다고 쳐요. 7분의 A6. 자, 양변을 곱합시다.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 해서 A7까지 곱한 게, 자, 이쪽에 쓸게요. A2부터 A7까지 곱한 게 좌변이고요. 우변은요, 분모는 2부터 7까지 곱했을 거야. 분자는 6까지 곱했을 거야. 그러니까 A2부터 해서 A6까지 다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A7이라고 하는 것은 2부터 3 쭉 해서 7까지 곱한 거 분의 A1이 된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유추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AN은 2부터 3 쭉 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N까지 곱하고 분자는 A1만 살아남는다고. A1이 1이니까 이렇게 일반항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었을 때는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뭐 무지막지하게 뭐 50번째 항, 100번째 항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같이 7번째 항 정도 구하는 거라면 일반항을 구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대입을 해서 7번째 항까지 도달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족관에 60리터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물의 3분의 1을 버리고 3분의 1을 버렸다는 것은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고요. 거기에 10리터를 넣는답니다. 그랬을 때 n회 시행 후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남아있는 물의 양이야. 버린 양이 아니라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리터라고 하자.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60리터 있습니다. 3분의 1을 버려요. 얼마를 버려야 돼? 20리터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10리터를 넣어야겠죠. 그럼 첫 번 시행을 했어요. 60에서 20 버리고 40 됐고 거기에 10을 넣었으니까 50 남겠죠. A1이 뭐가 돼? 5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지금 남아있는 물의 양이 AN리터라고 했으니까 n번째 남아있는 물의 양이 있다면 거기서 3분의 1을 버려야 되니까 3분의 2가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0리터를 더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번 시행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되겠죠? n번째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양이 AN이야. 그러면은 n 플러스 1번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양은 n번째 시행해서 3분의 1 버리니까 3분의 2 남아야 되고 거기에 10리터를 더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n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귀납적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A1부터 A50까지 더한 것을 3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찾아보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앞서서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세로줄로 한번 쭉 써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로줄로 좀 써볼게요. A2는 A2는 2A1입니다. n에다 1 대입한 거겠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A3는 3A2, A4는 4A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까지 왔다. 즉 n자리에 n-1 대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n 곱하기 a의 n-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쭉 곱하다 보면 a2, a3 쭉 해서 an-1, an까지 이렇게 다 곱하게 되겠고 우변은 2부터 쭉 해서 n까지 곱하고요. 그 다음 a1부터 쭉 해서 an-1까지 곱하게 됩니다. 그럼 a2부터 an-1까지는 모두 양분이 되고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2, 3 쭉 해서 어디까지? n까지 곱한 거에다 a1인데 a1 1이니까 이렇게 2부터 n까지를 곱한 것이다. 그리고 a1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A1 1. 자, 그냥 써볼게요. 자,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A1은 1, A2는요 2죠. A3는 2에서 3까지 곱한 거니까 6이야. 네 번째 항은요 2, 3, 4까지 곱한 거겠지. 24입니다. 3은요? 다섯 번째 항은요 2, 3, 4, 5를 곱한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2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번장은 2, 3, 4, 5, 6 뭐 이렇게 곱한 것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 3, 4, 5, 6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7까지 곱한 것이 되겠고. 자, 근데 얘네들을 30으로 나누라고 했는데요. 30이라고 하는 거를 소인수분해 봅시다. 2, 15, 3, 5, 15. 2, 3, 5만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2, 3, 5가 들어가 있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2, 3, 4, 5, 6, 7,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2, 3, 5는 들어갈 수밖에 없지. 뒤에 거는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120, 아까 뭐였냐면 2, 3, 4, 5였거든요. 얘도 역시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까지 A1부터 A50까지를 보았을 때 A5부터 A50까지는 무조건 30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2, 3, 5의 3개의 곱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안쪽에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체를 3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건 A1부터 A4까지의 합을 갖다가 30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4를 30으로 나눈 나머지 어차피 여기 둘 더해도 30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3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일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흥미롭게 잘 눈여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